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왜 했는지 영상부터 한번 틀어봐봐. 자, 영상부터 한번 틀어봐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야.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황장로님,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6위가 될 수 있었어,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전혀 없죠. 그건 네.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좌파들만 인정하지 않고 네.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을 세상에 러시아도 배우러 왔고 싱가포르도 배우러 오고 전 세계 아프리카도 다 배우러 오고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떻게 대한민국이 전쟁에 황폐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6.25 전쟁을 만났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냐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아프리카 대통령이 와서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뭐냐면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야, 비서관, 저 기타 하나 가져와라. 노무현 대통령이 기타를 좀 칠 줄 알아? 기타를 치면서 뭐라고 했었냐? 아침 해가 떴대요. 아침 해가 떴대요. 이름을 쳤어.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은 잘 살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후진국들 있죠. 뭐 인도나 뭐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이 사람들요. 나를 대통령요 4년만 시켜주면 일단 내가 대중가요부터 바꿔버려. 대중가요를 어떻게 부르는 거 보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냐 없냐가 벌써 있어요. 남진이가 부른 저 푸른 초원 위에 뭐야? 국민들이 저 가요를 어떻게 부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그 나라의 민족의 미래가 안다 이거야. 노래부터 바꿔줘야 돼. 노래부터. 후진국들은 보면요 다 슬픈 노래예요. 망하는 노래만 불러버려. 이것도 내가 여러분 등록금을 받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참나 정말 참 말이야. 그러면 자, 5.16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영상부터 한번 보세요.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스탑. 자,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킬 때 어차피 나라가 북한한테로 넘어가겠다는 거야. 지금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야. 윤석열도 어차피 반국가 세력에 의하여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겠다고 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똑같은 거야. 여기에 혁명공약 제1호가 뭐냐면은 그동안에 형식적으로만 했던 이 반공을 1번 다시 내려봐. 다시 내려봐. 1번 다시 내려봐.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로만 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박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하고 같아 안 같아? 어차피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간다 이거야. 2번.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 유대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 자, 그만. 국가도 개인도 사람은 혼자서 못 사는 거야.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국가도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국가끼리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혁명을요, 이거 실제로 만든 사람은 김종필이가 만들었다 그래요.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북한은요, 지 혼자 우리 민족끼리 살다고 해가지고 북한은 지금 어떻게 돼서 세계에서 가장 망한 나라가 돼버려서 우리 민족끼리 개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우리 민족끼리를 먼저 해본 사람이 누구냐? 대원군이야. 대원군이 먼저 해봤다고. 그래서 대원군이 우리 민족끼리 하다가 나라가 일본한테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박정희는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야. 국제협약을,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국가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이것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이 1천만 서명 숫자를 받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와! 그래서 1천만 서명 명단을 가지고 트럼프를 가서 이재명이를 국제법으로 잡게 해야 됩니다. 네. 바로 요거 2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나는 장학이 없으면 못 살아. 방송도 말이야, 내가 제목만 주면 말이야, 다 연구해가지고 말이야, 연구비도 안 주는데 말이야, 다 연구해가지고 와서 말이야, 딱 말이야, 가려운데 다 긁어주고 말이야. 아멘. 여러분, 내킹겸의 장학일 TV도 시청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배울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요. 장학일 TV에 들어가기를 구독, 좋아요, 알림 누르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만세. 오늘 오기를 잘했어. 그래, 잘했어. 그렇지. 자, 근데 유튜브에도 돈도 별로 안 되지. 나는 자료를 갖다가 쓰기 때문에 돈을 안 줘요. 돈 안 줘. 이번 달에 그래도 10만 원 나왔대요. 아이고. 근데 10만 원이면요, 금방 300만 원 올라가요. 좀 기다려봐. 3번. 자, 3번.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한다. 그만. 황교안 장군님, 지금 대한민국이 개판이 됐어 안 됐어요? 뭐 더 내려갈 기가 뭐 없을 정도로 네. 지금 다 뭐 모든 분야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5.16 혁명할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공개를 하셔가지고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군이 정말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애국을 제일로 치고 청렴하고 또 아주 지도력이 있는 그런 장군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중진국 이상에서는 이 군사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걸 해야지. 참나.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4.19, 5.16 혁명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군만은 절대로 이런 좌파나 국가 반역 세력들의 눈치를 보면서 진급하겠다거나,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받은 국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도 못하는 이런 군대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군대 가지고는 혁명 못합니다. 자, 그 다음 시간 관계상 3번.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한다. 넷째, 절망과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자, 민생고를 신속히 해결하고. 이동호 교수님, 예. 어릴 때 밥 3끼 먹었어? 예, 저는 뭐 아버지가 학교 선생이어서. 어이고, 아버지를 학교 선생님 만나서 밥 3끼 잘 처먹었네. 예, 잘 처먹었습니다. 어릴 때 밥 3끼 먹었어? 못 먹었습니다. 못 먹었지. 그러니까 박정희가 뭐냐, 민생고를 신속히 해결하고, 민생고를 먹고 사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저기 우리 김학성 교수님, 예, 어릴 때 밥 3끼 먹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 뭐 청문회도 아닌데 기억을 안 나요. 박정훈 장군님, 어릴 때 밥 3끼 먹었어요? 예, 뭐 중학교 이후부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 이전에는 뭐 저도 잘. 우리는 강냉이 빵하고 우유하고 강냉이 죽하고 소사가 급식해주는 거 그거 먹었죠. 미국에서 준 거? 그렇죠. 그거 참 정말. 저는 목사님 2끼는 식사를 하고요. 한 끼는 말씀으로 때웠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말을 내가 못 이겨. 그 다음에 혁명 공약, 그 다음에 뒤에. 다섯째, 민족적 수권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이게 2번 나온 거야.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경한다. 그래서 박정희에 의하여 황 전 장관님 방위산업체를 만든 거 아닙니까? K9 자주포, M1 전차, 그죠?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전 세계 역사학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저런 뛰어난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예,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 박정희 다음에 통찰력이 제일 센 사람은 누구요?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위산업체 이거 K9 자주포 지금요 심지어 T-50 훈련기 있잖아요. 훈련기 전부 수출하는 거 이게요 전부 박정희가 다 만든 거야. 박정희가. 그럼 박정희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언제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출할 줄 누가 알았냐고. 지금요 K22 자주포 얘기는 아니요 그 비행기 그게 랩터 KF22 랩터 미국이 만든 최신형 기술도 공개 안 하는데 이거 어디서 훔쳐왔는지 K 뭐라 그랬어? KF21이 미국의 랩터 뭐예요 장로님? 랩터 F-22입니다. 랩터 미국은 해군과 공군과 육군이 해병대까지 각각 다른 기종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랩터란 것은 미국 해군의 비행기입니다. 근데 그 비행기는요 북한으로 가도 보이지도 않아요. 완전히 스텔스기로 돼가지고 김정은의 대가리에다 폭탄을 터뜨릴 때까지도 못 봐요. 그것을 최고의. 그래서 이걸 기술을 공개 안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대한민국이 따라잡았다 이 말이야. 박수 쳐요 빨리. 박수 쳐. 정말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말이야 대한민국에 왜 사는지를 모르고 있으니 내가 열불이 난단 말이야. 이따가 열불 난다 노래 또 한번 불러야 돼. 또 그 다음에 6번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데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자, 그래서 박정희는 별 2개짜리로서 혁명을 했는데 나중에 별 2개짜리 사표 내고 민간인으로 대통령을 출마하여 윤모선을 이기고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박정희가 안 됐으면요 나라는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5.16을 하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봐요. 박정희는 5.18 군사혁명 새벽을 위한 특별한 임무를 박태준에게 맡기지 않았다. 이른바 거사명단에서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대령 박태준을 빼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박태준은 거사의 계획을 바싹하게 알고 있었다. 5월 18일 저녁 박정희가 비서실장과 진배 없는 박태준을 불렀다. 한숨을 돌리긴 했으나 긴장과 피로가 번복된 얼굴들이었다. 박정희가 박태준에게 의자를 권했다. 한 곱이 넘겼으니 우선 할 얘기가 있어. 박태준이 의자에 앉자 박정희가 담배를 물었다. 내가 왜 혁명동지 명단에서 자네 이름을 뺀 줄 아나? 박태준은 눈동자를 고정시켰다. 자네를 아끼고 믿기 때문이었어. 국가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이유야. 국가적인 이유는 우리 계획이 중도의 실패로 돌아가면 자네라도 무사히 살아남아서 우리 육군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개인적인 이유는 혁명에 실패하여 내가 군사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면 내 처자를 자네한테 부탁하려 했어. 박태준은 콧잔등이 시큰했다. 박정희가 연기 한 모금을 길게 불었다. 자, 황 전 장관님, 이거 해설 좀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통찰력이 아주 대단했고 뭐 세계적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것이. 두 번째는 용인술이 대단했습니다. 사람을 잘 쓴 거지. 박정희 대통령이 쓴 사람들은 각 분야별로 제일 전문가들을 쓰고, 여러분 지금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정주영이가 현대조선소 또 제철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미국의 군함이 미국에서 건조를 하거나 수리를 못해서 우리
현대제설로 옵니다. 이 정도로 앞을 내다보고 또 그 당시는 지금의 우리 이런 국력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요.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은요, 설명이 복잡해요. 그래서 박태준을 왜 뺐느냐, 그것만 설명하라고요. 박태준은 사실 국위생들이 혁명의 주체 세력이었습니다. 박태준은 국위생보다 선배입니다. 그리고 선배이기 때문에 5.16 혁명을 일으킨 그것은 첫째로는 나라의 의로운 것을 빨리 극복해야겠고, 그것보다 더한 것은 북한이 남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혁명의 거사가 실패하면은 그때는 군이라도 제대로 있어서 북한의 침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임무를 맡긴 겁니다. 자, 내가 다시 설명하면 잘 들어봐요.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감사해야 돼. 박정희가 5.16 혁명을 할 때에 박태준을 뺐다고 뺀 이유는 두 가지라 그랬어. 첫째, 내가 만약에 혁명에 실패하면 나는 군사 법정에 서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는 거야. 형장의 이슬이 뭐야? 이런 각오가 된 사람만이 혁명을 할 수 있는 거야. 혁명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야, 산다는 거야. 그런데 박태준, 너는 5.16 혁명에서 이름을 뺐어. 왜? 반드시 북한이 남침한다는 거야. 남침을 할 때에 너라도 살아 있어야 군대를 지휘할 수 있기 위해서 너를 뺐고, 또 하나는 박정희도 인간인지라 또 하나 이유는 뭐냐, 내가 너를 이름 뺀 것은 내 처자식 유경수 여사, 박근혜, 그 다음에 박지만, 박근영 3명을 너한테 맡기려고 내가 너를 혁명에서 살려줬다 이거야, 뺐다 이거야.